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이제 정말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의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복지 공약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요. 또 지역복지를 향상을 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광주 우리 지역 내 또 무슨 전국적인 부분을 포함해서요. 또 특히 광주 지역 내 사회복지의 어떤 현 주소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복지공약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건넨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규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이 사회복지 제도, 우리 사회 이가 복지 시스템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현황부터 한번 개론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복지는 크게 공공구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과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이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중심이었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일하는 노동자나 전체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험, 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수당도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사회의 어떤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면서 이 수당들이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띄는 현실이죠. 현상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그리고 또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과거 이렇게 사회복지 하면 아동에는 고아원, 노인에는 양로원, 장애인은 재활원과 같은 이런 시설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고아원만 하더라도 전국에 현재 280여 개 그곳을 이용하는 그 아동 수가 2만 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아파트에서 나가거나 하는 이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무려 140만 명이고 네. 그런 시설이 4만 개소나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는 이 일부 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전체 국민이 복지 서비스를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으로 복지에 기여하는 네네.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복지 시스템들은 보편적 복지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보장 자체는 어떤 특권, 어떤 특정 계층 또 힘든 어떤 특정 대상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가치가 복지다. 이렇게 좀 인식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우리 광주의 복지도 네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조금 많은 편이고 광주가요. 네. 광주가요. 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복지시설도 좀 많은 편입니다. 네. 대개 이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국 평균의 1.3배 정도로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 복지 예산이 불가피하게 좀 더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체 예산은 또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한 50%인데 전국 평균이 63%이기 때문에 광주가 좀 낮은 편이죠. 네. 따라서 2020년 예산 우리 광주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40%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이 비율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좀 더 서민 복지나 이런 데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데 그렇다면 광주만의 이 방금 이야기하신 어떤 환경 속에서 최적화된 복지 시스템, 다른 데하고 뭐 함께하는 복지 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광주만의 특화된 복지적인 어떤 시스템과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의 거의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민연금법과 같이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서울형 복지나 경기도형 복지처럼 복지를 더 국가에서 정해진 수준보다 잘해주는 곳이 있는데, 네네. 이건 그만큼 자체 예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광주도 광주형 복지 이렇게 해서 긴급 복지를 하거나 기초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주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사실 제가 좀 이번 이렇게 방송에서 좀 강조하고 네네. 싶은 것은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복지를 국민들이 보다 제대로 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복지나 이런 것들은 정책들로 있는데 그걸 몰라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도 치매 국가 책임제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치매보험부터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치매보험은 현재 보험료로 쌓인 돈이 5조 원인데 네. 그걸 이렇게 타가는 돈은 500억 원밖에 안 될 정도로 100원 내고 1원 받아가는 보험이 치매보험입니다. 그러면은 그 99원의 이익은 다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런 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치매 선별 검사라는 것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보건소에 가면 공짜입니다. 네. 또한 보건소에서 소견이 나와가지고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병원에 가면 또 정밀 검사가 공짜이고, 네. 또 약을 먹으면 3만 원까지 매달 통장에다가 넣어주고, 네. 그리고 치매 진단이 나오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광주 시민이 현재 국가가 하는 복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보에 대한 관심을 이 대상자들 또 광주 시민들이 갖는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많은 분들이 또 고령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정보들을 좀 끊임없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역에 따라서 그런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 용산구 경우에는 국가의 복지를 이렇게 잘 정리한 것을 이렇게 달력으로 만들어서 네. 매달 그 시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만한 제도를 알려주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129와 같은 곳에 상담하도록 하는 것을 1년 내내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도 경우에는 새로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살고 있는 주소를 이렇게 바뀐 신주소를 알려주고 국가의 복지제도도 함께 알려주는 방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네. 우리 광주도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복지 알림단이라고 해서 네. 복지 정보를 잘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강사를 양성을 해서 시민 10명이 신청만 하면 찾아가서 복지 교육을 실시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또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이 복지 달력 이거 정말 좋겠는데요.
예, 우리 광주도 네. 한번 이렇게 시도해 봄직하지 않으나 싶습니다. 네, 가장 가까이 두고 또 그 날짜 이런 부분들 나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달력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근접하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져 있다면 잊지 않고 꼭꼭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광주도 꼭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또 이 사회복지 시스템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와 이 교육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회복지 제도가 다양하게 되고 또 실시하는 기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복지 공무원의 경우에는 처우가 비교적 나은 대신에 민간 분야가 전체적으로 좀 낮고 네. 또 과거에 만들어진 시설은 처우가 비교적 좋은 편에 비교해서 새로 만들어진 시설은 처우가 좀 낮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전문성이나 질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듯이 네네. 사실은 복지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마치 학교에서 사립학교에 있든 공립학교에 있든 처우가 같듯이 사회복지사도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최소한 복지공무원 수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서울이나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광주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우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총선, 4.15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런 시스템, 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또 실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의 그 입장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또 연결이 됐으니까 방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비롯해서 더 정치인들에게 특히 4.15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이 후보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은 더 확대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있으시면 더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방금 이렇게 우리가 거론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법을 바꾸거나 현재 있는 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 최근에 뭐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에 대한 또 응급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실제 이것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독거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고는 있습니다만 기존 이 제도들을 이렇게 보면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만 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생애 주기별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때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국가가 세우고 그것이 정말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후보자들도 우리 교수님의 그 말씀을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홍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인터뷰. 광주대학교